자, 제 기억이 맞다면 화요일 날 수업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지난주 화요일 날 아마 1과 그 어법, if whether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그래머 빌드업에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요. 몇 페이지냐 여기가 9페이지거든요. 여기 9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요거랑 그다음에 3과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과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이제 제가 뽑아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중요한 걸 다 뽑았는데 정작 저기 뭐야 자습서를 제가 안 뽑았네요. 자습서. 아니다. 3과 자습서 지난번에 줬었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안.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고 요 정도 사이즈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어? 색반전. 오케이 오케이. 잘 보이시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로 할게요. 일단 최대로 한 거라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잘려갖고 잠깐만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 이 정도가 잘 안 보여요? 아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 앞자리인데. 어, 좀 어쨌든 최대한 확대해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할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고정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시험 포인트를 바로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얘는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요. 자, 시험 포인트부터. 시험에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차피 여러분 이번에 객관식만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동사 원형의 용법 구분입니다. 용법 구분. 즉, 얘가 명사로 쓰인 거냐, 형용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부사로 쓰인 거냐. 됐어요? 요걸 구분하는 문제. 그럼 얘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밑줄 쳐놓고 이제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 알겠죠?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냥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법상 어색.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뭘 물어보는 경우가 많냐면요. 좀 미리 말하자면 투부정사가 그 형용사로 쓰일 때요. 기본적인 형태를 좀 미리 제가 쓰자면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동사 원형이 나오거든. 이게 일단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가. 그러니까 전치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가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전치사가 와야 하는데 이제 전치사를 빼버린 다음에 이제 어법상 올바르냐 어색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전치사가 안 와야 되는데 거꾸로 전치사를 써버리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념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야기 왜? 괜찮아? 안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뭐 사진이만 죽겠죠. 뭐. 농담이야. 자, 아무튼가. 그래서 그 이번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법 학습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품사 자리 해석이었잖아요. 품사 자리 해석.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제가. 일단 품사는 당연히 제목에 써 있다시피 이제 형용사잖아요. 그럼 형용사는 원래 이제 보어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근데 요번 단원에서 배울 거는요. 수식하는 경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즉 보어로 쓰이는 요 경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되냐?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왼쪽에도 썼지만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일단 명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뒤에다가 써줍니다. 투부정사를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 이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되는데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 자, 그러면은 품사 얘기했고, 형용사, 그 다음에 자리, 명사 뒤다 얘기했고요. 세 번째 해석까지도 얘기했죠. 그래서 품사 자리 해석에 대한 거는 일단 다 봤다. 여기는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먼저 봤으니까 예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문. 자, 여기 보시면 chance라고 명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We had no chance니까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떤 기회냐? To talk together. 함께 이야기할 기회. 이렇게 되는 거야. 함께 이야기할. 그래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됐죠. 아래 것도 보시면 It is a hard problem to fix. 자, problem이라고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또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것은 어려운 문제래요. 근데 어떤 문제냐? 고치기 어려운 문제랍니다. 어. 자, 세 번째도 보자면 I have some questions to ask you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는 to ask you가 questions를 꾸며주는 거죠. questions가 명사고요. 그러면 나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너에게 물어볼 질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어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을자 받침 또는 뭐뭐 하는 니은자 받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위치는 명사 뒤에다가 쓴다. 요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얘기했었죠. 이걸 좀 볼게요. 지금 여기들 보시면요. 이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설명해 줄 거거든. 여기 위에 거 봐봐. 위에 거는 지금 턱 뒤에 전치사가 없어요. 투게더는 전치사가 아니죠. 부사니까. fix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you는 목적어잖아요. ask의 목적어니까. 그렇죠? 역시나 전치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얘네는 전치사가 없는데 지금 sit, write, live 얘네들은 지금 전치사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이거를 단순 암기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원리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를 알려줄게요. 그 원리를 어디다 쓸까?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제가 공간이 없었어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봐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해 안 되면 바로 물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똑같은 걸 세 번 쓰는데, 자,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와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랑 뒤에 나와 있는 요 투부정사 간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 동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어, 동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수식받는 명사 있죠? 요 수식받는 명사. 이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 또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뒤에 to의 동사원형이 나와 있잖아. 그럼 요 동사원형 있죠? 요거. 요거를 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쉽게 말하면. 어.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이거나 또는 목적어 동사이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더 있는데 중등부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주어 동사 관계 또는 목적어 동사 관계. 자, 그러면은 한번 봐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에 해당되는 예시가 두 번째 예시 요거거든요. 여기 좀 지워볼게. 여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거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fix는 고치다야. 잘 알다시피. 자, 근데 fix라는 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뭐를 고치다가 돼야 될 거다. 뭐뭐를 고치다.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problem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 있는 fix랑 problem은요. 목적어 동사 관계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목적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봐. 문제를 해결하다. 했을 때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리가 fix problem이었어. 원래 이렇게 됐겠죠. problem이 목적어고 fix가 동사니까 원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problem이라는 녀석을 꾸며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앞으로 빼고 얘를 투부정사로 써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목적어 동사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 것도 똑같아요. 아래 것도 보면은요. ask 물어봤대. 너에게 물어봤어.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죠. 왜?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얘가 해주고 있고 past tense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sk와 past tense는 동사 목적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직접 목적어. 괜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볼게요. 아래 있는 예문. 자, 여기에서 만약에 on이 없다고 쳐볼게요. on이 없다고 쳐보고 이 fit이라는 단어랑 chair라는 단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관계를 살펴봤을 때, 자, 앉는데요. 앉다야. 우리가 의자를 앉다라고 하진 않고 의자에 앉는다고 하잖아. 의자에. 그쵸? 봐봐. 만약에 우리가 이 a chair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뒤로 보내봐요. 뒤로 보내봐. 그러면은 sit a chai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해석을 해봐. 의자를 앉다. 해석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에 앉다. 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는요. 의자 위에 앉으니까 위에라는 전치사인 on을 붙여. 이해돼요? 자, 아래 것도 볼까요? 펜인데 쓰다거든요. 그러면 쓸 펜인데요. 여러분, write라는 거는 글씨를 쓰다라는 뜻이잖아. 글씨를 쓰다.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이 with가 없다고 쳐보고요. 펜을 뒤로 보내볼게. 그러면은 write a pen이 되거든요. 그러면 펜을 글을 쓰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펜을 글을 쓰다가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펜을 가지고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라는 전치사인 with를 붙여준 거예요. 이해돼요? 자, 또 세 번째 볼까요? 집이에요. 살다야. 하우스를 뒤로 보내보라고. 그러면 live a house가 되는데 그러면 해석해보면 집을 살다잖아. 집을 살다. 말이 안 되죠, 역시나? 집에서 살다. 그래서 에서라는 말, in을 이렇게 붙여준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 위에 토크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만약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friend라고 해볼게요. a friend 쓰고요. to talk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맞을까 틀릴까? 아닌 것 같아요? 사진 맞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똑같이 뒤로 보내봐. 그럼 토크는 이야기하다, 말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구를 말하다. 친구와 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하거나 둘 중 하나가 붙어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또 다른 예시로 보여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 place to visi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어, 어?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 생각을 한번 말해. 썼잖아요. 이씨, 네가 잠깐 눈 감은 사이에 썼잖아. A place to visit 썼잖아. 여기다 썼잖아. 응. 이건 맞을까 틀릴까? 하진이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보면 되죠. 뒤로 보내보고 여기다가 해보면 장소를 방문하다.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사를 안 붙이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서 쓸게요. 자, 그러면은 명사, 수동사 원형 나오고 뒤에 전치사를 이제 전치사라는 놈이 붙냐 안 붙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구분법이라고 쓸게요. 구분법. 어떻게 한다? 앞에 나온 이제 명사를요. 명사를 이제 투동사 원형 뒤로 보낸다. 이게 일단 첫 번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이거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연스럽다면은 어떻습니까? 전치사가 필요가 없겠죠. 부자연스럽다는 거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됐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런 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무조건 얘를 뒤에 보낸다고 원래 능사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뒤로 보내는 경우는 다 목적어인 경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랑 투부정사가 주어 동사 관계일 수 있어요.
주어 동사 관계. 그런 경우에는 뒤로 보내봤자 이제 뒤에 이미 목적어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등부의 문제에서는요, 요 정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요게 마지막이야. 별거 없어요. 자,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요. 잠깐 보자면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원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something, someone, somebody, 뭐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원래 얘네가 이제 전부 다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럼 이런 애들은요. 원래 이제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 이런 애들은요. 일반적인 형용사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 일반적인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것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요. special something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말한다고. something 뒤에 special 형용사가 나온 거죠. 근데 투부정사도 형용사로 쓰이잖아요. 방금 배웠다시피. 그러면 얘와 얘의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 즉 얘를 먼저 써야 되냐 아니면 얘를 먼저 써야 되냐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쓴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중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자면요. warm이라는 일반 형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져. 됐니? 그럼 보자면 I need something.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가 뭐냐면 따뜻한 건데 그러면서 입을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뜻한 입을 만한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어, 본인은 안 주는 것 같죠? 내가 한 4번 봤어요. 네, 이렇게. 어, 눈이 살짝 이러면서. 거의 뭐, 나 마취 풀 때랑 거의 비슷한? 그만 좀 줘라, 자식아. 아, 나 정말. 그때마다? 네가 아까 졸았으니까 이것도 못 봤지. 아까 내가 쓴 예문도 못 봤지. 자, 아무튼 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요 유형으로 이제 시험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법상 어색. 다 이걸로 출제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어법상 어색으로 낼 만한 게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치사를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전치사가 빠져 있다고. 오케이? 아니면 반대로 전치사를 안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막 전치사가 막 이렇게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 이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애들, 띵 원 바디로 끝나는 애가 나왔는데 이 warm과 to wear가 자리가 바뀌어 있다.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요 유형으로 나오는 것들만 본 겁니다. 지금 요 페이지에는요. 얘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별도로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투부정사 용법 부분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최대한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최대한. 자, 그래서 어디다가 쓸까? 제가 자리가 없어서 요거 지워도 돼요? 요거 다 쓰셨어요, 혹시 윤혜요? 아, 오케이.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저는 지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제가 제목을요. 투동사 원형의 용법 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용법 구분.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제일 심플한 건. 제일 심플한 방법. 첫 번째 뭐냐? 그냥 해석이야, 해석.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형용사는 아까 봤다시피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사가 해석이 좀 많거든요. 부사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뭐 하기 위해 음, 또는 뭐 뭐뭐 해서 또 뭐가 있을까? 뭐뭐 하기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사로서 쓰이는 것만 거의 한 7, 8개? 한 10개는 될 거예요, 아마.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엄청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요번 단원의 중점은 형용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잘 기억해 보자고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다? 앞에 뭐 나온다고요? 아, 명사 나온다고요. 앞에 명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앞에 명사가 안 나왔어. 그러면 형용사가 아니겠죠. 둘 중 하나. 뭐 명사로 쓰였거나 부사로 쓰였거나 둘 중 하나겠죠. 됐어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얘만 조심하면 돼요. 얘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는 명사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죠. something.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만 조심하면 됩니다. 얘네만 조심하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형용사 앞에 명사가 나온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참 이 슬픈 소식이 있는데 앞에 명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시 하나 써볼까? 예를 들어서 뭐 I will go to the store to bu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번 나 해볼게요. 그럼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앞에 the store 명사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의 to buy 어쩌고는 나는 뭐뭐를 사기 위해서 상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명사 있다고 형용사로 쓰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석도 해봐야 돼요. 사실은 해석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구분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가지고 구분하는 걸 알려요. 위치를 가지고. 자, 위치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요, 이제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if 관련된 거 할 때도 if가 맨 앞에 나왔을 때랑 if가 중간에 나왔을 때, 이거 구분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 일주일 전에 한 거라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잠깐 복습 좀 해볼까? 얘기 나온 김에. 자, if가 맨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부사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if가 중간에 나왔을 때는 if 이하를 지워서 나머지만 해석했을 때 말이 되면 부사절이었고, 말이 안 되면은 명사절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거랑 비슷해.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맨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는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자,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면 되냐면요. 콤마가 나오느냐 아니면 동사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 됐어요? 자, 투부정사 어쩌고 나왔는데 동사 나왔어. 그럼 얘는 뭐로 쓰였다는 거야? 당연히 주어로 쓰였다는 거고. 동사 앞에 나온 거니까. 그럼 주어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명사라는 소리죠, 명사. 그렇죠? 명사로 쓰였다. 자, 투부정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냐면요, 부사로 쓰입니다. 특히나 이때는 거의 대부분은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 해석이 제일 많아요. 알겠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끝이에요. 쉽죠, 이거는 구분하기. 그럼 어쨌든 간 뭐로 쓰이든 일단 형용사로 쓰일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앞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자, 투동사 원형이 중간에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것도 지난번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삭제해요. 이 투부정사 이하를 하면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다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해석해 보는 거야. 요 남는 말, 투부정사 앞부분을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해서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부자연스러우면은 명사예요. 왜? 명사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자연스럽다면요, 둘 중 하나예요.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요 경우가 만약 나오게 되면요, 이때는 그냥 해석으로 구분하세요. 해석으로. 알겠죠? 해석으로 구분할 때는요, 부사는 해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해석을 해보세요. 형용사로.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물론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뭐뭐 하는 뭐뭐 할로 해석을 해보고 해석해봤더니 이상해. 그럼 부사예요. 해석해봤더니 자연스러워. 그럼 형용사예요. 됐어? 이렇게 구분하면 돼. 이게 가장 여러분 입장에서 구분하기 좀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주의점. 자, 어떤 거냐면요. 가주어진 주어는 조심해야 돼요. 가주어진 주어. 예를 들어서 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가주어진 주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인 거. 됐어?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가주어진 주어. 가주어진 주어는
이 투부정사 이하를 날려도 앞부분만 해석해도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다 주어진 주어.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됐니? 지금 요게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는 이제 됐겠지만 이게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있는데 그 원리는 사실 우리가 아마 지지난번인가 배웠었나요? 그 완수불명 배운 적 있었죠. 완수불명.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설명하면 또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건 다 했고요. 뭐 여기 있는 거는 새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과연 이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없겠죠. 왜? 안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습을 해봐야죠. 자, 그럼 우리가 페이지를 한번 쭉 넘어가서요.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요. 잠깐만요. 객관식 파트에 아마 있을 텐데요. 어디 있을까? 좀 괜찮은 문제가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네요. 32쪽인가? 32쪽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펴주실래요? 32쪽. 32쪽에 좀 좋은 게 있나? 여기를 한번 보자. 27번 문제 한번 보자. 27번. 자, 다 폈어요? 봐봐. 투부정사가 중간에 있어요. 일단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라? 다 날려요. 다 날렸어. 자, 다 날린 상태에서 이제 얘만 해석해 보는 거야.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이래요. 이걸로만 문장이 되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자면 잘 봐봐. 얘가 주어거든요. 얘가 동사예요. 됐어? depend on. 그럼 잘 봐.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건 꿀팁인데요.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중간에 얘가 껴있는 거죠. 투부정사.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 알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여기서의 to star는 형용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앞에 명사도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이건 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다.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이에 투부정사가 껴있다. 그럼 뭐라고요? 네, 형용사예요. 형용사. 무조건. 알겠죠? 자, 그럼 일단 형용사를 고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투부정사 맨 앞에 나오면 형용사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앞에 명사가 없잖아. 1번 탈락이죠. 바로. 그렇죠? 자, 일단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로 쓰이려면. 그럼 명사가 없는 애부터 걸르면 되겠죠. 그렇죠? 2번 봐봐. 앞에 명사 있어. 없어. 탈락. 3번 있어. 없어. 없어. 탈락. 4번 있죠. 합의. 보류하고요. 5번 북스 있죠? 보류. 그럼 일단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했죠, 지금. 제가 해석을 했나요? 해석도 안 했어요. 되게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 형용사구나 확인했고요. 그리고 절대 형용사가 안 되는 세 개를 단순하게 걸렀습니다. 맨 앞에 있으니까 안 되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벌써 세 개 날리고 시작한 거죠. 그죠? 쉽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을요 어떻게 해라?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해석해서 구분해도 해석해서 구분해도 되고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한다면요. 여기 it is my hobby 그다음에 to collect coins라고 나왔네. 그럼 요거 딱 봐도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 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무조건 이시 나온다고 또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야 돼 반드시. 알겠죠? 그러면 동전을 수집하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동전을 수집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명사네요. 그렇죠? 5번은요. I have a lot of books.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읽을 많은 책. 읽을 리을자 받침으로 끝나네. 얘가 형용사로 써야 돼. 정답 5.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쉽죠? 자, 또 딴 거 한번 해볼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좀 다양하게 나온 게 있으면 좋을 텐데, 34번 한번 보자. 다음 페이지에 34번. 자, 보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투부정사 뒷부분 싹 다 날려버리면 되는데 하기 전에 앞에 그 이제 명사 있나 없나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명사 있나 없나. 자, 1번은 명사가 없어요. 그럼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2번은
the first가 명사거든요. 그럼 얘는 보류. 3번 anybody 나왔죠? 그럼 얘도 보류. chance 나왔죠? 보류. the road 나왔죠? 보류. 그러면은 사실상 답은 1번밖에 안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이게 제일 높겠죠.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투부정사 이하를 다 지워요. 아까 제가 알려준 대로. 다 지워. 다 지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 자리니까 여기가 동사죠. is being built. 여기 동사잖아. 그럼 이거 아까 알려줬죠. 사이에 껴있으면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알려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일단 형용사 확정이에요. 됐어? 얘는 일단 형용사 확정. 자, 2, 3, 4를 한번 볼게요. She was the first. 그녀가 최초였다. 말 자연스럽고요. Is there anybody? 누군가가 있니? 말 자연스럽고. There is no chance. 기회가 없다. 전부 다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온 최초의 사람이었다. 온 최초의 사람. 질문에 답할 누군가. 티켓을 살 기회. 그럼 전부 다 어때요? 다 형용사네요.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는. 1번은 절대 형용사가 될 수 없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 1번이죠. 됐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오늘따라 동우야. 거의 뭐 기면증 걸린 것 마냥 계속 한 거의 한 1초 정도 이랬다가 또 이랬다 이러고 계속 그러는데 좀 병 아니야 이 정도면은? 어? 자, 아무튼가. 자, 그래서 참고로 1번에서 나온 투부정사는 뭐냐면요. 그가 왔다는 겁니다.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어떤 걸 볼까? 36번 볼까? 36번? 36번도 사실 되게 쉽거든? 한번 이것까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자, 1번 앞에 명사가 없죠. glad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뭐 기분 좋은 이런 거니까. 자, 여기 friend, 2번에 friend 있고요. 3번에 something 있고요. 4번에 trash 있고 5번에 books 있네요. 정답 1번. 어우, 쉽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해석해 보면 돼요.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참고로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그 소식을 들어서 기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놀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쓸 무언가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내일 버릴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고 올해 읽을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자, 그래서 이 쓰임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쓰임새는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두 가지 유형이죠. 이거랑 이제 어법상 어색한 거. 45번 보자. 45번. 자, 여기서는 어법상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어법상 올바른 거. 자, 그러면요. 어떻게 했느냐? 자, 일단 앞에 명사까지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투부정사 뒤에다가 보내보라고 했어요. 투부정사 뒤에다가 이 각각 요 자리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이 투부정사 뒷자리에다가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보낸 상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1번은요. 책을 읽다. 되죠? 자, 2번은요. 친구를 놀다. 아니죠? 그럼 친구와 놀다. 이렇게 돼야겠죠. 2번 틀렸고요. 3번은 아이고. 3번은 요 자리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것을 볼 수가 3번. 여기 아까 체크했었다. 나 방금 지운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도 사실은 돼요. 뭐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요 자리가 좀 더 맞겠죠. 자,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면은 호기심 있게 to be anything이잖아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I don't see 나는 볼 수가 없대요. 어떠한 것도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가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존재할 무언가를 이제 볼 수가 없다. 호기심 있게 존재하는 무언가를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는 응? 호기심 있게 보지 않는다고요? to be잖아요. be. 이 C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anything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것이 어떤 거냐?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겠죠. To be curiously. 근데 비동사라는 건 원래 알다시피 뭐뭐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to be anything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어떤 것인 무언가. 즉 이제 좀 말을 좀 쉽게 그러니까 예문을 좀 희한한 걸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좀 말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 있게 뭔가 바라볼 무언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We need a bag. 우리는 가방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 이 물건들을 집어넣을 가방인데요. 자, 얘가 아까 말했던 바로 예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봐봐. 얘는요. 사실 풋에 대한 목적어는 이미 뒤에 나와 있거든요. These things라고. 됐어요? These things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요. 얘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nto 같은 게 나와야 돼요. into 같은.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가방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nto라는 이제 전치사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근데 3번 다시 봐도 이상한데? 어쨌든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보고요. 자, 5번 보자면 she has a tennis. 그녀가 테니스 수업을 이제 듣는다는 거겠죠. 여기서. 근데 to go on Tuesday. 그러면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제 화요일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수업을 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go to가 돼야 돼요. go to. 됐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go school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go school이라고 안 하잖아. go to school이라고 하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o to a tennis class 이렇게 돼야 되니까 to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3번 틀렸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한데? To be curious가 맞는 건가? 이게 근데 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예문 자체가? 1번 확실히 그렇죠. 1번이 확실하게 맞는 거죠. 1번이 일단 정답이긴 한데요. 근데 3번이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curious를 그냥 curious를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비동사 뒤에 이제 curious 보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y를 빼고 호기심 있는 무언가 뭐 이런 게 아마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의도가 좀 생뚱맞아서 아니 지금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 뭐 이거 ly가 붙냐 안 붙냐 이런 문제로 나왔으니까 좀 문제가 좀 생뚱맞아서 네 그래서 어쨌든간 3번도 아니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 어법 문제. 음, 지금 쓰임새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많거든요. 49번까지만 한번 볼까요? 49번.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그 3과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자. 자, 어법상 어색한 것. 일단 딱 봤을 때 앞에 전부 다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뒤로 보내보면 되는데 사실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냐 이제는? 답이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친구를 얘기하다. 아까 내가 딱 들었던 예시죠. 그렇죠? 어떻게? 친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talk with가 돼야겠죠. 그렇죠? 너무 쉽죠? 이런 애들 다 보면 어떠냐? 책을 읽다, 물을 마시다, 일을 하다, 많은 것들을 보다.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를 말하다. 이것만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와 말한다. with.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유형만을 봤는데요. 이제 용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법상. 됐어요? 보통 이제 중등부에서는 이제 내기를 가장 좋아하는 게 여기에는 없네요. 지금 아쉽게도 없는데 이제 좀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원래 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47번 문제처럼 얘는 이제 근데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A, B, C, D, E, F까지 했는데 중등부에서는 G까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개 정도? 7개 정도 써놓은 다음에 이제 어법상 어색한 게 몇 개냐 아니면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게 몇 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시면 됩니다. 결국 낼 만한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둘 다 낼 수도 있고 둘 다 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3과 본문할게요.
참, 어? 마음을 일단 귀신이라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자, 자다 이런 생각 쉽지, 자식아. 자, 3과 볼 거예요, 3과. 3과 진도 나가고 있어요? 네, 처음 했어요. 처음. 그럼 외부지문 당연히 안 나왔겠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과 아마 본문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 얼추 시간상. 그래서 오늘 본문 끝나고 다음 시간에 어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그때 이제 저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부 지문 그 전에 줬던 두 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 대화문 요거를 하면은 일단 이제 여러분 외부 지문 다음 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진도가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아마 토요일 날에는 시간이 워낙 많아서 그거 하고도 시간이 남을걸요. 아마. 하고도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숙제로 해온 거에서 이제 좀 뭐 이렇게 개별 첨삭 봐주거나 이제 좀 문제풀이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3과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일단 단원의 제목을 한번 볼까? 단원의 제목에는 Series of English Words and Expressio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단어의 이제 영단어와 이제 표현의 이야기라고 나왔네요. 그럼 약간 이제 어떤 어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화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아마 그런 어원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험을 이제 잘 내니까 어원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까?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그 영단어의 이제 결국엔 기원에 관련된 거, 결국에 아까 말했다시피 어원에 관련된 뭐 그런 거를 좀 알아보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이 어원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그때 이제 한국어 이제 몇 개 어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이런 거 영단어 몇 개 어원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근원적인 거부터 봤었죠, 근원적인 거. 그래서 그냥 짧게 말하자면요. 우리 이제 그 영어에서 이제 그 대문자 A 있잖아요. 이 대문자 A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원래 거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 소머리였대요. 소머리. 소머리를 표시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얘가 뒤집히면서 이제 현재 A가 됐다. 뭐 이런 이제 기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이제 근원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막 이제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단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줄까? 보통 이런 표현에 관련된 게 나올 때요. 이제 대화문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Rain, cats and dogs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런 단원에서 Rain, cats and dogs 이게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이게 약간 관용어구죠. 관용어구 Rain, cats and dogs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폭우가 쏟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쵸. 이제 그게 이제 어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rain heavily라고 표현해요. rain heavily.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heavy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거운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heavy의 원래 이제 뜻은 뭐냐면요. 무거운 게 아니라 좀 밀도가 높은의 의미에 가까워요. 원래. 밀도가 높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고체일수록 무겁고 기체일수록 가볍잖아. 당연히. 왜냐하면 기체는 밀도가 낮고 고체는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heavy의 원래 의미는요. 무거운이라기보다는 빽빽한에 가까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비가 내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다, 폭우가 쏟아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근데 이제 레인캐츠 앤 독스가 이제 독스가 왜 폭우가 쏟아지다냐라는 게 이제 이게 설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때, 그럼 이제 이 비랑 막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그러면은, 이게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은, 빗방울이 튀는 것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그럼 그 뿌옇게 보이는 게 마치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것 같다. 어, 라는 설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약간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막 이렇게 투닥대고 있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폭우가 쏟아지다. 라고 이제 말이 나왔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하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나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요, 홍수가 기본값이에요. 무조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하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주로 우리가 가축이래. 그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게 보통 개나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 즉 고양이와 개가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왔다. 그래서 이제 폭우가 쏟아진다. 이 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가 조금 더 논리적이긴 하죠. 네, 아무튼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어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에 이제 다 어원이 있고 이제 우리말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어원이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우리말 어원도 하나 소개해 줄까? 되게 유명한 거.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흥청망청 돈을 쓰다. 어. 이거 혹시 알아요?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소개해줬었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이제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 때. 조선시대. 연산군 때 이 연산군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무를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가무. 가무. 이 춤과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제 캐스팅을 한 겁니다. 야, 여자애들 좀 반반한 애들 싹 다 잡아와. 뭐 이제 뭐 노비가 됐든 뭐 이제 뭐 아니 뭐 부녀자가 됐든 상관없어. 싹 다 잡아와. 해가고 이제 싹 다 잡아옵니다. 싹 다 잡아와서 오디션을 봐요. 어.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이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얘네를요 1군, 2군으로 나눠요. 어, 이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합격한 애들 중에서 이제 메이저가 있고요,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2군의 이름이 운평이었어요, 운평. 1군의 이름이 흥청이었어요. 1군에 있는 이제 그 집단을요. 근데 이제 이 흥청이라는 애들이 이제 뭐 출신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돼. 그러면 그냥 흥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요, 굉장한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얘가 노비 출신이야. 근데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비를 부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라든가 거의 양반에 가까운 그런 이제 권한을 그때 이제 부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슨 흥청이냐, 나라 망하게 하는 망청이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라고 할 때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어원이죠, 어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몇 개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옛날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었는데 요번에는 역시나 이제 또 영단어, 영어 단어에 대한 어떤 이제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부 먼저 볼게요. 자,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자, 영어는 종종 빌려왔답니다. 단어를요. 뭐로부터? 다른 문화와 언어로부터 빌려왔대요. 사실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문화나 언어에서 단어를 빌려오는 게 가장 심한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어디? 우리나라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요, 그냥 딴 나라 말 갖고 와서 만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내가 이제 일본어로 쓸 줄은 모르는데 일본어에서 이제 미스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통 루로 이제 우리말 이제 받침으로 루로 끝나면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이제 일본어에서는. 근데 이제 미스루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 내가 정확하게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미스에서 나온 거야, 미스. 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이제 또 이제 그 뭐야 편의점 있죠. 우리는 편의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을 이제 그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콤비니라고 해요. 콤비니. 네네, 컨비니언스 스토어.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따온 거예요. 따온 거. 어. 음.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우리가 알바라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그것도 이제 원래 독일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일본에서는 바이토라고 하잖아. 바이토. 어. 그러니까 원래는 팔타임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제 팔타임 잡이고요.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예요. 아르바이트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이제 일본에서는 바이토 이렇게 하죠. 바이토. 어, 바이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온 말이 이제 되게 많아요. 일본은.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Here are some examples with interesting stories. 자,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몇 가지 예시들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샴푸 이야기부터 나오네요. 샴푸. 자, the word shampoo. 자, 샴푸라는 단어는 comes from 어디에서 왔냐면요. 힌디어 단어인 참포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힌두에서 이제 따온 단어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뭘 뜻하냐면요. to press, 누르다라는 의미를 누르다. 어. 자, 그러면은 인도에서는요. 그 단어가 참포라는 단어가 was used 사용됐는데 for head massage. 그래서 그 머리 마사지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 마사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됐다는 참포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British traders in India. 자, 인도에 있던 영국의 그 무역상들이 experienced the best. 목욕을 경험을 했고요. with the head massage 나와 있죠? 머리 마사지가 있는 이제 목욕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introduced it. 자,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에다가요. 18세기에 도입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샴푸는 뭐다? 참포에서 나온 거고 참포는 이제 머리 마사지 해주는 거. 원래는 뜻이 그거였대요. 자, 그러면 이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가 changed a few times 몇 번 바뀌었답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즉 그 단어가 처음으로 영국에 여기서 잉글리시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에 들어온 이후에요. 약 1762년에. 약 1762년에 그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 들어왔답니다. 그 이후에 의미가 몇 번 바뀌었대요.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를. 뭘 잘 봐야 되는가? 잘 보세요. 참포라는 단어, 그러니까 샴푸라는 단어가요. 1762년에 들어온 거예요. 1762년쯤에 들어온 거야. 어라운드가 뭐뭐쯤이야, 뭐뭐쯤. 대략 이런 뜻이야. 대략 1762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의미가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의미가 바뀌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일단 의미 이제 원래는 누르다, 즉 이제 그 머리 마사지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19세기에 샴푸는 얻었어요. 그것의 현재의 의미를요. 현재의 의미가 뭡니까? of washing the hair, 즉 머리를 감는 것이라는 현재의 의미를 19세기가 돼서야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1762년쯤이면요, 18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머리를 갖는다라는 현재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shortly after that. 자,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단어가
시작되었는데 to be also used 또한 사용되는 거예요. be used죠? 사용되기를 시작했는데 for a special sauce for the hair 머리카락을 위한 특별한 비누를 말하는 데에도 사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샴푸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용실 갔을 때도 자 샴푸 해드릴게요 하면서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머리를 감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제 요 누르는 샴푸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갈까요? 로봇 가겠습니다. 로봇. 자 두 번째 the word robot. 자 로봇이라는 단어는요 comes from the play RUR. 자 그래서 희곡인 RUR에서 유래했다는데요. 근데 그것이 was written 쓰였답니다. 1920년에 쓰였대요. 그러니까 로봇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좀 최근에 나온 단어겠네요. 그렇죠? 1920년에 그 체코의 작가인 뭐 카렐 카펙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1920년에 이제 이 희곡이 쓰였답니다. 이어서 그 희곡에서 로봇들은요 기계래요. 기계. 어떤 기계냐? That look like human.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를 이제 로봇이라고 했는데요. They are designed. 그 로봇들은 설계가 됐답니다. To work for humans.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are produced in a factory. 공장에서 생산이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봇들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희곡 안에서의 로봇을 말하는 거야. 희곡 안에서의 로봇. 자, 그래서 it is interesting 하고 that 나왔는데 여기 써있죠. 가주어, 진주어 써있죠. 그래서 대절이하가 흥미롭답니다. 대절이하를 보자면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didn't come from 유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칼의 그 자신에게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송해요. 홈 버튼 눌렀네. 자, 카렐이 누구였습니까? 그 희곡의 극작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극작가 극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서 로봇이 등장했다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뭡니까? 그 로봇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를 이 극작가가 떠올린 게 아니래요. 됐어요? 작가가 떠올린 게 아니래. 그러면은 뭐라고 했었는가? 그 작가는요, 원래 불렀대요. 그 기계를요. 그 극 속에 있는 기계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레이버리라고 불렀대요. 레이버. 여러분, 레이버가 무슨 뜻이에요? 레이버? 노동이잖아요. 노동. 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노동을 해주는 어떤 녀석 해갖고 이제 레이버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 레이버리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일을 위한 단어죠. 라틴어에서 이제 따온 이 레이볼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근데 however his brother 하지만 그의 형이 로보티를 제안을 했어요. 로보티. 자, 그럼 얘도 일치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딱 보이죠? 다시 한번 카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이라는 단어를. 카렐의 형이 만든 거예요. 카렐의 형이. 알겠죠? 자, 그래서 카렐의 형이 로보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뭘 뜻하냐면요. slave workers랍니다. 체코어로. 체코어로 그 노예 근로자를 뜻하는 게 로버티라는 단어예요. 로버티. 그래서 카렐이 like the idea. 야, 그 생각 좋다. 그리고 decide, 결정했다는 거죠. To use the word roboty. 그래서 robot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심한 거죠. 됐어요? 그래서 1938년에 그 희곡이 was made, 만들어졌는데요. into science fiction show. 여기서 science fiction 있죠? 이게 뭡니까? SF죠, SF. SF 영화 할 때. science fiction. 그래서 공상과학물로 만들어졌답니다. TV에서요. 영국에서. 됐죠? 그래서 러버티라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됐다? 그 체코어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체코의 작가였으니까 카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제 희곡에 등장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의 형이 만들어낸 단어다. 그 의미는 노예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응? 뭐가 슬퍼요? 뭐가 슬퍼? 인간을 돕는 그런 역할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로자 맞죠? 자, 볼게요. 허리케인입니다. 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볼까요? 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왔냐면요, 스페인 단어인 후라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 발음이랑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후라카니든 우라카니든, 어쨌든 간, 여기서 나왔는데, 근데 얘는 이제, 뭐에서 유래하냐면요. 마야 신의 이름이, 마야 신의 이름. 이어서 보자면, 자, 마야 창조 신화에서 이 후라칸이라는 놈이, 우라칸이라는 놈이 이제 그 기상의 신이 돼요. 기상의 신. 근데 이 기상의 신이 어떤 거냐면요. 바람이나 폭풍우나 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상 신이랍니다. 그리고요, 그 신은 is one of the three gods. 세 명의 신 중 한 명이었답니다. Who created humans. 인간을 창조한 이제 세 명의 신 중 하나였답니다. 자, 하지만 the first humans, 최초의 인간들이 angered the god, 그 신들을 빡치게 했대요. 그래서 우라칸이 어떻게 했답니까? caused a great flood, 거대한 홍수를 일으켰대요. 기상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수를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the first Spanish contact, 스페인의 최초의 접촉인데요. 마야 시빌라이제이션은 문명입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과의 스페인의 첫 번째 접촉이 1517년이었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봤다시피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스페인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스페인어가 또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은 마야의 신에서 유래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거야, 이번에는요. 허리케인은 후라칸에서 온 거고, 후라칸은 마야의 신에서 온 거고. 됐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간 거야. 그러면은 이 스페인 사람들이 마야 문명과 접촉을 했고, 우라칸이라는 존재를 알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변형이 되면서 허리케인이란 말이 나온 거고. 됐어요? 그래서 1517년에 이제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1517년에 그러면은 저기 뭐야, 허리케인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몰라. 어. 왜냐면 마야 문명과 처음으로 접촉한 게 1517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해에 허리케인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스페인의 explorers, 탐험가들이 어떤 탐험가냐?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그래서 그 캐리비안 이제 그 카리브제를 말하는 거죠. 카리브해. 아이 자꾸 홈 버튼 누르. 자, 그래서 그 카리브 제도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experienced the hurricane. 자, 허리케인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And picked up.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익혔답니다. The word for it. 자, 그것을 위한 단어를 익혔답니다. 여기서 그것은 허리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이제 픽업하게 됐다는 거죠. 고르게 됐다는 거죠.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태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풍우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없을 때라고 하면 생각해. 없을 때. 얘를 뭔가 지칭할 만한 어떤 명사가 없어. 뭔가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막 이렇게 와. 근데 이걸 지칭할 만한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저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아, 우리는 우라칸이라고 부른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변형이 된 거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허리케인의 초창기에 사용된 것들 중 하나가 was in a play. 희곡에서였대요. 이번에도요. 1608년에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희곡에서 이 허리케인이 초기에 사용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초기에 사용이 된 건데 최초로 사용된 거는 아니에요. 또 최초로 사용된 거는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사용됐다는 거죠. 어쨌든 허리케인이란 단어가. 그게 이제 1608년이다. 17세기가 되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번. 마지막일 것 같네요. 햄버거. 저는 어렸을 때 햄버거가요. 햄이 들어가서 햄버거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다 그러지 않냐? 아, 그래요? 뭐가네. 나 어렸을 땐 그런 책이 없었어. 일단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세대 차이 날 수 있는데, 제가 햄버거를 처음 먹은 게 12살 때였거든요. 아, 아닌가?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니다, 아니야. 햄버거를 처음 먹어본 거는 8살이었다. 8살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어? 그때 KFC는 있었어요. KFC는 있었는데, 당시에 내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한 94, 5년도니까 여러분 한참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아니요, 피자 치킨이 뭘 유행해요? 피자나 치킨은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예요. 생일이나 이럴 때. 이럴 때 아니면 못 먹어요. 왜냐면, 당시에 치킨이 한 마리에 얼마였더라? 한 8,000원 정도 했거든요. 내 기억으로. 8,000원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 금액 비율로 따지면 뭐 얼추 비슷하지 않나? 지금 치킨 한 마리면 한 2, 3만 원 하잖아요.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치킨을 안 먹은 지 오래돼갖고. 아무튼. 아무튼간 뭐 그렇답니다. 자, 근데 햄버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햄버거라는 단어는요, 원래 햄부르크에서 나왔다는 거죠. 햄부르크. 근데 햄부르크가 어디냐?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랍니다. 자, 그래서 햄버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사람들이래요. 또는 어떤 물건들이래요. 햄부르크에서 온. 그러니까 햄부르크에서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햄부르크에서 온 어떤 물건 이런 거를 햄버거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ER 붙이면은 뭐뭐 하는 사람 또는 어떤 물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햄부르크 출신 사람 아니면 햄부르크 출신 물건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독일어로요. 자, 그러면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그럼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라는 단어의 기원은요, is not clear.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대요. 근데 가설은 있다는 거죠. 가설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It is believed. 믿어진답니다. 근데 이거 시험 내기 참 좋은 건데, 고등부에서는. 중등부에서 나올지 말지가 모르겠네. 어법인데요. 일단은 해석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예요. it is believed that. 자, 뭐뭐라고 믿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라고 믿어지냐면, 햄버거가 발명됐다고요. In a small town. 한 작은 마을에서.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발명이 됐는데 sometime between 1885에서 190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885년에서 1904년 사이 언젠가에 대충 이때쯤에 미국의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 햄버거라는 게 발명됐다라고 믿어진답니다. 자, 잠깐 어법 설명 좀 할게요. 어,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 아래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빈 공간에다가. 자, 이게 수동태 관련된 거거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그 수동태를요, 잠깐 기본만 잠깐 볼게요. 살짝 기본만. 자, 지금 어법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까 그냥 쓱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능동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비동사의 pp로 바꾸고 주어를 by의 목적격으로 쓴다. 이게 수동태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꿨죠. 지금 보면.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로 바꿨다는 건 결국 뭡니까? 목적어라는 거는 동사라는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렇잖아. 즉, 행동을 당하는 녀석. 요 당하는 놈 입장에서 서술하는 버전. 이게 바로 수동태. 됐어요? 다시 한번. 수동태의 정의가 뭐다?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게 수동태의 정의예요. 내가 책상을 때린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행동은 때리다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 선생님이고요. 목적어는 책상이겠죠. 책상이 맞는 거니까. 그럼 책상 입장에서 말하면 책상이 선생님에게 맞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책상 입장에서, 즉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수동태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써볼게. if 하고요. believe 이렇게 써볼게. 잠깐만. 스펠링 맞나?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어쨌든가. 자, people believe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사람들은 대절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수동태로 써볼 거야. 얘를. 그러면은 이 대절이 이제 통째로 목적어거든요. 얘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그대로 주어 자리에 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랑 똑같이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의 pp로 써야겠다. 우리가 절의 형태는 언제나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is believed야. 자, 그리고 원래 뒤에 by people을 써야 되는데 by people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끝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주어가 기니까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가주어진 주어로 쓰면은 it is believe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 가는 거죠.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문장 형태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잘 보세요.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쓴 형태들을 보시면요. 여기도 대시고, 여기도 대시고, 여기도 대십니다. 전부 다 절의 형태로 썼거든요, 쌤. 절의 형태. 근데 이거를요, 한 번 더 부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부의 형태.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즉, 더 짧게 말하자면요.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투부정사.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잘 보세요. 여기 대절에 주어 보이죠, 주어. 요 놈을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을 그대로 내립니다. 이 동사의 believed. 이렇게 써요. 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B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의 동사 원형을 써주는데 여기서 또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동사 원형은요, 당연히 요 동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to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to have pp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그러면은 to 동사 원형을 쓰는 기준과 to have pp를 쓰는 기준은 뭐냐면요. 시제의 차이거든요. 시제의 차이. 봐봐. 여기는 is니까 현재 시제죠. 자, 여기 동사가 만약에 현재 시제야. 즉 시제가 똑같아. 그러면 to 동사 원형을 써. 얘는 시제가 동일한 경우예요. 그럼 to have pp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요. 얘가 먼저 일어난 경우입니다. 먼저. 즉 무슨 말이냐?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야. 그럼 과거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어. 이때는 우리가 to have pp라는 형태로 써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볼까? 봐봐. It is believed야. 여기 is 보이죠? 현재예요. 여기 was invented네. 과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문장을 한번 바꿔 써볼게요. 제가 딱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만큼만 바꿔 쓸게요. 어차피 뒷부분은 똑같으니까. 자, 써봅시다. 그럼 주어는 더 햄버거 되겠죠. 자, 더 햄버거 썼어요. 자, 여러분도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is believed 되겠죠. is believed. 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시제가 먼저 일어났단 말이야. was invented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have pp로 써야 돼. to have pp. 그러면 to have pp형을 써야 되니까 bean을 써야겠죠. bean. 자, 남는 건 뭡니까? invented죠. 그래서 to have been inven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고등부에서 나왔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요 문장 있죠. 지금 요 내가 박스 친 문장. 요 문장을요. 얘로 바꿔놔요. 얘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을 칩니다.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쳐요. 그리고 어법상 만약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내요. 고등부였다면 이렇게 낼 거라고. 알겠죠? 낼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떻게 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to be invented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어법상 틀려요. 왜 틀릴까요? 근데 시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바꾼 거 바꿨으니까 알 수 있지만 여기 was가 나온 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지만 애초부터 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과거인지 아니면 얘랑 똑같이 현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단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1805에 1885에서 1904년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써야 돼. 됐어요?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렇게도 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To have invented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빈이 빠졌죠. 빈. 그렇죠? 비동사의 pp가 수동태죠. 비동사의 pp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햄버거가 발명된 게 아니라 햄버거가 발명했다가 돼버리죠. 햄버거가 뭘 발명해요? 햄버거가 불고기 버거 막 지가 막 발명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발명되어야겠죠. 그러니까 have been invented 요 형태만 가능합니다. 다른 형태는 다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추가로 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cook. 자, cook이라는 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건데 요리란 뜻도 있고 요리하다도 있고 요리사도 있죠. 그렇죠? 쿠커는 무슨 뜻이에요? 쿠커? 쿠커. 원래 우리가 ER 붙이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쿠커가 요리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한데요. 요리 도구예요. 요리 도구. 이거 좀 써두세요. 요리 도구. 알겠죠? 자, 쿡은 요리사입니다. 여기서 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떤 한 요리사가요.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넣었대요. 어디에다가? two slices of bread. 그러니까 빵 두 조각
슬라이스로 된 빵 두 조각 사이에다 스테이크를 넣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을 했대요.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the food, such food. 그러한 음식을요,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라는 게 이제 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햄부르크 출신의 어떤 물건이잖아요. 왜냐면 햄부르크 스타일의 이제 스테이크를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햄부르크 스타일의 그 스테이크를 넣어서 만든 거니까 그냥 햄버거라고 하자. 얘도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햄버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죠.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죠. 분명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가설이 있다. 믿어진다라고 말했잖아. 믿어진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설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 거죠. 됐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각 이제 어원이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어원별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달랐어요. 게다가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진짜 낼 만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왜냐면 이거는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어법이어서 내가 만약에 호국중 선생님이라면 난 이거 낼 거야.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은 난 이거 낼 거야. 근데 이제 시험을 좀 쉽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안 내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알아두자고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숙제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